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게 바로 매일 아침마다 건강음료를 마신 분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은 20년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여러분의 간도 조용히 무너질 수 있어요. 68세 이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비타민C도 챙기고 속도 편해진다며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예요. 지방간도 상당히 진행됐고요. 이정자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몸에 좋다고 믿었던 아침 음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간을 망가뜨리는 음료를 건강이라고 믿으며 마시고 있어요. 블랙커피, 과일 주스, 각종 건강차까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아침 공복에 특정 음료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은 아파도 신호를 늦게 보내는 침묵의 장기거든요. 손상이 시작돼도 몇 년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료들이 무엇인지. 둘째, 이 음료들이 어떻게 간을 망가뜨리는지. 셋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간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간이 건강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료들이 우리의 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블랙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간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문제는 공복이라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빈속을 직격합니다. 이때 간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카페인을 분해하느라 비상 상황에 돌입해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해독 효소를 급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68세 김철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진한 블랙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커피 마셔야 정신이 든다며 공복에 마셨는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공복에 마신 게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위험한 음료는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같은 것들이에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과일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당분이 공복 상태의 간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 당분을 처리하느라 비상이 걸립니다. 처리하지 못한 당분은 고스란히 간의 지방으로 쌓여요.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 없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각종 건강차와 농축액들입니다. 홍삼액, 헛개차, 간에 좋다는 각종 건강 음료들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축된 영양 성분들이 빈속에 들어가면 간이 이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요. 마치 평소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던 간이 갑자기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을 받은 격이죠. 좋은 성분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음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좋다고 알려진 음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시는데 사실은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음료들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간을 손상시키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자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정나님은 평범한 주부셨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큰 컵에 가득 따라 마시는 거였어요. 속이 쓰려서 뭔가 달콤한 걸 먹어야 해라며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나면 속도 편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졌거든요. 비타민C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뿌듯했죠. 이정자님은 건강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정자 씨는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를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ALT가 120, AST가 98이에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이정자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간에 하얗게 지방이 끼어 있는 게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자 씨는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분은 모르셨어요. 매일 아침 마시던 그 오렌지 주스가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12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이 엄청난 당분이 간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간은 매일 아침마다 비상 상황을 겪었던 거예요. 처리하지 못한 당분들은 하나둘씩 간의 지방으로 쌓였고 20년이 지나니까 지방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정자님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게 독이 되었구나.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과일 자체는 좋지만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어요. 게다가 공복에 마시면 간이 이 당분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마치 간에 당분 폭탄을 매일 터뜨린 셈이에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정자님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세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그 음료가 사실은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복에 마신 음료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위험한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간이 아침에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8시간 동안 금식을 한 상태에서 간은 절약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를 아껴 쓰면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죠. 마치 컴퓨터가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인이나 당분, 농축된 영양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풀가동 모드로 전환해야 해요. 절전 모드에서 갑자기 고성능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받는 셈이죠. 블랙커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카페인이 공복 상태의 간에 들어가면 간은 이 카페인을 분해하기 위해 CYP-A라는 효소를 급하게 만들어내야 해요.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효소를 단시간에 생산하느라 간세포들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더 심각한 건 과일 주스의 경우예요. 오렌지 주스 한 컵에 들어있는 과당이 공복 상태의 간으로 몰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벨을 울려요. 하지만 한꺼번에 들어온 과당의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포도당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이에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간의 지방이 점점 쌓여가죠. 처음에는 간 무게의 5% 정도만 지방이 쌓이는데 이것도 이미 지방간 초기 단계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을 한 간세포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요. 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간경화까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홍삼액이나 각종 건강차도 마찬가지예요. 농축된 영양 성분들이 공복 상태의 간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간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요. 좋은 성분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이에요.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아파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아요. 간 기능의 80%가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세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 음료가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오고 나서야
이상하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라며 당황하게 되죠. 이정자 할머니도 20년 동안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간이 매일 아침마다 비명을 질러도 할머니는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간 수치가 정상의 300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있어요. 이런 착각 때문에 간 건강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착각은 블랙커피는 간에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에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커피가 간암 예방에 좋다고 하던데 그럼 많이 마셔야겠다며 하루에 블랙커피를 대여섯 잔씩 드셨죠. 특히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 2잔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놓친 게 있었어요. 커피의 간 보호 효과는 적당량을 식후에 마셨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줘요. 카페인이 빈속을 직격하면서 간이 급하게 해독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할아버지는 결국 간 수치가 올라가셨어요. 커피 때문에 간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하신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착각은 과일 주스는 건강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갈아서 만든 건데 몸에 안 좋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주스에 100% 과일, 원액이라고 쓰여 있으면 더욱 안심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실 때를 비교해 보세요. 오렌지 하나에는 당분도 적고 섬유질도 많아서 천천히 흡수돼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5개 분량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섬유질은 다 제거되고 말이죠. 이 농축된 당분이 공복 상태에서 간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 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마치 간에 당분 폭탄을 투하하는 셈이죠. 세 번째 착각은 홍삼이나 보약은 간을 보호한다는 믿음이에요. 65세 김순덕 할머니는 간에 좋다는 헛개차와 홍삼액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어요. 간 해독에 좋다고 하니까 빈속에 마셔야 더 잘 흡수되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헛개차나 홍삼액에는 분명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런 농축된 영양 성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간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갑자기 들어온 많은 영양소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요. 평소에 조금씩 천천히 처리하던 간이 갑자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받는 거죠. 좋은 성분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김순덕 할머니도 결국 간 수치가 올라가셨어요. 간을 보호하려고 마신 건강음료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준 거였죠. 이런 착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공복에 먹어야 잘 흡수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간은 더욱 그렇죠.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좋은 원료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공장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똑같은 음료라도 공복에 마시면 독이 되고 식후에 적당량 마시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료를 마셔야 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아침 음료는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8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간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물은 간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간의 해독 작업을 도와줍니다. 75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진한 커피를 드셨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온 후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죠.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보리차예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맛이 있어서 물보다 마시기 편해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면 결국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레몬물인데 이건 주의사항이 있어요. 레몬 한 조각 정도만 넣어서 아주 연하게 만드셔야 해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빈속에는 좋지 않거든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긴 하지만 공복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연하게 향 정도만 날 정도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마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음료든 공복에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입에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삼키기를 반복하세요. 그리고 마신 후에는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간이 서서히 활동 모드로 전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간 깨우기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료를 마신 후에 오른쪽 옆구리를 살살 주무르면서 크게 심호흡을 5번 해보세요. 간이 있는 부분에 산소와 혈액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 2잔으로 시작하셨는데 미지근한 물과 간 깨우기 스트레칭으로 바꾸셨죠.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지더라. 이제는 커피보다 물이 더 좋아.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바꾸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면 훨씬 쉬워져요.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간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오늘 밤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 정도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이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 보리차를 미리 우려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진하지 않게 연하게 우리는 게 포인트예요. 아침에 이걸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아침마다 커피를 드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 주에는 커피 양을 반으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식후로 미루고 셋째 주부터는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끊으면 힘드니까 천천히 바꿔가는 거죠. 과일 주스를 드시던 분들은 더 쉬워요. 내일부터 바로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면 됩니다. 과일이 드시고 싶으면 주스 대신 통과일을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통으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건강차나 홍삼액을 드시던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공복에 마시지 말고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좋은 성분이라도 적당량이 최고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가족들의 협조예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가족 간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음료를 바꿔보자. 한 달만 실험해보자.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아침에 물 마셨다 하고 체크하는 거죠.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동그라미가 쌓여가는 걸 보면 뿌듯할 거예요.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어요. 30년간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손자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며 함께 도와줬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손자와 함께 달력에 체크하면서 재미있게 바꿔나가셨죠.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속이 훨씬 편해졌어. 그리고 오후에 피곤하지도 않고 3개월 후 간 수치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혹시 물맛이 싫어서 힘들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레몬 한 조각을 아주 살짝 넣거나 오이 한 조각을 넣어서 향만 우려내는 거예요. 달달한 맛에 익숙한 입맛을 천천히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위와 간에 자극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마시는 속도도 천천히 하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입에 한 모금씩 머금고 천천히 삼키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6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간은 감사해야 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받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은 정말 특별한 장기예요.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만능 일꾼이죠. 해독도 하고 영양소도 저장하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 기능도 담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간이 말이 없어요. 아파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그 한 잔의 선택에는 분명히 반응해요. 간을 괴롭히는 음료를 마시면 조용히 손상되고 간을 보호하는 음료를 마시면 조용히 회복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75%가 손상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간을 제대로 보살펴 주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야 할 3가지 중요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세요. 간에게 오늘도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자고 인사하는 거예요. 둘째, 좋다고 알려진 음료라도 공복에는 피하세요. 커피든 과일 주스든 건강차든 식후에 적당량만 드시는 거예요. 셋째, 변화를 천천히 하세요. 30년, 40년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바꿔가시는 거예요. 75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40년간 아침마다 진한 커피로 시작하시다가 간 수치가 높아져서 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물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는 아침에 커피 냄새보다 맑은 물이 더 좋아요. 간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간도 분명히 여러분께 고마워할 거예요. 매일 아침 받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예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중에도 분명히 매일 아침 잘못된 음료로 간을 괴롭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그분들의 간도 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건강한 간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할 그날까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